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리단하고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합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회계 정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관리회사에서 좀 용역회사들하고 계약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선출된 그 자료들을 보면 제대로 적법하게 선출된 게 맞는지, 이게 이제 다툼이 되다 보니까 구분 소유자 한 분이 관리단과 그 관련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열람등사 청구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내가 한번 이거는 집합건물법상에 내가 여러 각종 회계 서류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서류들을 볼 권리가 있지 않냐라고 청구를 했는데, 피청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이거 당신이 청구하고 있는 게 자료 너무 방대하고 이거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관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양쪽에서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둘 다 한쪽은 이긴 부분도 있고 진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신청인은 구분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50세대가 넘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고, 그다음에 피고, 그러니까 피신청인은 2명입니다. 누구냐 하면 관리단이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단체가 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단. 그다음에 또 그 두 번째 피신청인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사실상 관리인이라고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인데 문제가 됐던 거는 이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비 납부 계좌를 다 오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비가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있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람등사를 청구하겠다는 건데, 이분도 열람등사 청구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부분까지 다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구하신 내용 한번 볼까요? 뭐뭐 청구했냐면 신청한 목록이 관리단 운영에 관한 서류, 그래서 규약하고 기본 서류, 규약하고 의사록하고 결의서 다 내놔라.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명부, 핸드폰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뭐 제외한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인하고 관련된 선임 서류, 관리위원회 의사록,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서류, 관리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보험계약서, 뭐 화재와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예금계좌와 관련된 서류, 시설물 관리와 관계된 서류, 엄청나게 많은 수익 사업과 관련된 정보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과연 이거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느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집합건물법상에 있는 법률 한번 보고 내용 한번 살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집합건물법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3월 28일 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1항에 따른 보고자료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지금 23년도 9월 29일 날 시행이 된 거거든요. 23년도 9월 29일 날 시행된 집합건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 및 그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라고 돼 있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구분 소유자에게만 1회 이상 보고하면 돼 있었는데, 여기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그래서 임차인한테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관리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 사무의 집행에 관한 비용, 그다음 분담금 등 금원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그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 5년간 보관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뿐만 아니라 승낙을 허락받은 점유자니까 임차인도 되겠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이 내용을 다 열람 청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비용으로 복사해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더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적용을 받는데, 민법 681조와 683조에 의하면 수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그때는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구해줘라, 그리고 열람등사 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따르더라도 위임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관리인과 구분 소유자의 관계를 위임삼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뽑아서 선출해 놨으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 집합건물법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니냐,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당연히 구분소유자는 지금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부라든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열람등사, 회계장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 줘야 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맞는 장부를 줬는데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를 법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위에서 살펴본 제가 설명한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열람등사 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그러니까 50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중에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보고자료들이라든지 장부, 그 다음에 증빙서류,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 관련된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규약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줘야 되는 게 맞다. 먼저 관리단 운영에 관한 서류, 당연히 줘라. 여기에 보면 규약이라든지 기본적인 서류, 의사록이라든지 규약, 계약에 관계된 서류, 관리 위탁에 대한 거 어떻게 되느냐, 용역계약 어떻게 되느냐, 보험계약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줘라. 그 다음에 회계 관련된 자료를 줘라. 회계 관련된 자료라는 게 뭐냐면 장부류, 그러니까 관리비를 부과하고 수납받고 미수금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줘라.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월별 회계장부, 분기별 결산서, 예산서, 자산대장, 비품대장, 그 다음에 또 증빙서류, 영수증 있냐, 이거 관리비 회계랑 관련된 영수증, 그 다음에 견적서, 납품서, 그 다음에 예금 계좌 관련돼 가지고 입출금 내역들 다 줘라. 또 시설물 관련돼 가지고 도면이라든지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황도, 준공도면, 이런 부분들은 소방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결과서 다 줘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사업 관련된 장부도 다 줘라. 여러 가지 장부를 회계 관련된 건 다 주라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겠어요? 구분 소유자가 내가 관리비 내는데 내 관리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회계장부를 봐야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장부 보여주도록 되어 있지 않냐. 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못 보여줄 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기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각되는 부분은 아까 신청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기각한 건데, 다 좋은데 그 관리단 집회 결의서라든지 구분소유자 명부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 관련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리위원회 의사록까지 하고 있는데, 이 서류까지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또 하나는 계약 관련된 서류들 중에서도 기타 관리단이 체결한 각종 계약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도대체 뭘 주라는 거냐? 네가 특정도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거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장부 서류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의 명문의 열람등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계 관련 장부 중에서도 월별 회계장부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된다. 23년도 10월분부터 줘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줘야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금 잔액증명서, 자금운용계획서 이런 것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는데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느 걸 주고 어느 걸 안 주라는 거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다툼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온 거고, 이거는 그 열람등사 청구를 가처분으로 한 거예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본소송보다는 빨리, 가처분으로 해도 빨리 달라고 하는 처분을 했던 건데, 그게 인용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구분소유자 권리가 그렇게 넓구나, 내가 달라 그럴 수 있구나까지는 좋은데,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 내에서만 달라고 하는 거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든지, 그리고 뭘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는 광범위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당신 권리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까지 뭐가 필요해라고 의심 가는 자료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거는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정말로 이제 관리단 일을 좀 하시거나, 그다음에 관리단에 대한 감사 내지는 관리단의 업무를 좀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좀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일부는 못 받는다. 이게
특정도 돼야 되고 내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결 한번 참조하셔서 사실은 이게 누구 양쪽 다 이기고 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